우리가 정말 매일 보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가끔 진짜 상상도 못할 역사가 숨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소와 쟁기. 이 둘이 만들어낸 아주 깊고 흥미로운 문화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이거 보면 그냥 아주 평화로운 농촌 풍경 같잖아요. 그쵸? 근데요,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글쎄요, 고대의 기술, 신념, 심지어는 아주 기이한 의식까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한국의 소농사는 언제 시작됐다고 기록에 남아 있을까요? 네, 바로 서기 502년입니다. 신라 지증왕 3년이죠. 삼국사기를 보면 이때 왕이 관리들한테 자, 이제 농업을 장려하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라 하고 명했다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시작점인 거죠. 근데 말이죠.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전문가들은요, 이 기록이 소농사를 땡! 이제부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이미 하고 있던 걸 국가정책으로 자,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퍼뜨리자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실제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역사를 저 멀리 훨씬 더 과거로 끌어올리는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첫 번째 단서, 바로 소달구지의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밭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건 싣고 다니는 소달구지는 이건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좀 이상해요. 밭을 갈기 시작했다는 게 502년인데 그거보다 무려 64년이나 앞선 438년에 이미 백성들한테 소달구지 쓰는 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뭔가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소농사가 공식 기록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시야를 확 넓혀서 전 세계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더 분명해져요.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3000년, 이집트는 기원전 2700년,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기원전 1300년경, 그러니까 은나라 때 이미 소로 밭을 갈았어요. 아니, 수천 년 전에 황하이 유역의 그 발전된 농업 기술이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에 전해지지 않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답이라는 농기구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농기구가 나무에서 바로 철기로 점프해서 발전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덕적도라는 섬에서는 놀랍게도 해방 전까지도 쟁기 끝에 돌날을 붙인 이 다비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철기 시대 이전부터 써오던 유물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 소농업의 역사가 기록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물증입니다. 자, 그럼 소농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대충 감이 왔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대체 그 힘세고 거친 짐승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핵심 기술은 바로 콧뚜레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이었냐면 저기 진시황의 재상이었던 여불리가 쓴 책에도 나올 정도예요. 소의 콧뚜레만 당기면 5자짜리 어린애라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이 콧뚜레 하나가 작고 연약한 인간이 저 거대한 소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콧뚜레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밭을 가려면 힘이 센 수소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 수소, 성질이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특히 발전기라도 되면 이건 뭐 사람이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자,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해답은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바로 거세였습니다. 근데 이 거세의 기원이 사실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좀 잔혹해요.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 거세해서 적의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세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다 보니까 성격이 유순해지고 살도 막 찌는 거예요. 이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인간에게서 얻은 이 지식을 그대로 수소에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실용적인 기술들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파헤쳐 볼 시간이거든요. 밭 가는 게 그냥 밭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 땅, 그러니까 돼지를 그냥 흙으로 보지 않았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모든 걸 길러내는 신성한 여성, 바로 풍요의 여신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면요, 정말 놀라운 상징 체계가 딱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첫째, 돼지는 여신의 몸이죠. 둘째, 그 여신의 몸을 파고드는 쟁기는 뭘까요? 바로 남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셋째, 이 둘이 만나는 밭 가는 행위는? 맞습니다. 돼지를 임신시켜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신성한 종교 의식이었던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거세의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돼지 모신 풍요의 여신이 좀 뭐랄까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면이 있었나 봐요. 자신을 섬기는 존재들은 반드시 순결해야 한다. 즉, 성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 신성한 쟁기를 끄는 소 역시 성적인 능력이 없는 거세한 소여야만 했던 겁니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이 모든 믿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낸 가장 기이하면서도 가장 극적인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의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의식의 이름은 바로 나경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벌거벗고 밭을 간다. 네? 벌거벗고 밭을 간다고요? 대체 이게 어떤 의식이었을까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요, 마을에서 가장 힘세고 건장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결한 젊은 남성, 수총각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의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수총각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진짜 소가 아니라 나무나 흙으로 만든 가짜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순결한 남성의 몸을 대지에 완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풍요의 여신이 가진 다산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었던 일종의 강력한 주술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은 그냥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의 다산력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되려는 행위. 한 해 농사에 모든 게 걸려 있었던 옛날 사람들의 그 절박함과 심오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긴 의식이었던 겁니다. 이야, 소 한 마리랑 쟁기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고대의 기술, 전쟁, 종교, 그리고 정말 기이한 의식까지 이어졌네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 번쯤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